안녕하세요. 순종이 털 많이 길었죠? 오늘은 그냥 외출하기 전에 한번 해봤어요. 또 이름을 뭘로 지어야 될지 고민을 해야 할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그러면 메이크업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햇빛 들어오네. 순종아, 총준비. 준비. 출발. 땅. 퓨어팩트 스킨. 다 썼어요. 얼마 있지도 않아요. 요새 음식 때문인지 좀 몸이 상태가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컨디션은 되게 좋은데 어떤 저의 뭔가 호르몬이 원활하게 흐르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많이 먹으면은 장기들의 약간 부담이라 해야 되나? 흐름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저는 그 영향이 바로 몸의 어떤 호르몬적인 이상신호로 나오거든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환절기 때 꼭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에센스?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써볼까 싶은데 일단 이만큼이나 남아있어서 써야지 어떡해요. 밤엔 안 써요. 밤에는 뭐가 나니까. 원래 두들겨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 사이에 저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디 제 스타킹이나 한번 찾아보고 막 그래야겠어요. 옷 갈아입었어요. 앙고라 털 때문에 이제 콧물 나네. 에센스? 저 요새 민무늬 옷만 사잖아요. 민무늬 옷을 예쁘다고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민무늬가 옷 맞춰 입기도 좀 편한 게 있는 것 같고 유튜브 하면서 진짜 많이 배웁니다. 눈썹 털을 좀 밀어야겠어. 우리 엄마가 홈쇼핑 뭐 보고 예쁘대요. 에센스 바르고 눈썹을 밀면 에센스가 부분 지워지긴 하겠지만 그냥 합니다. 수분크림? 아니 이거는 아벤네에서 한번 보내줬었고 받았던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 돈 주고 샀었고 근데 다시 또 좀 보내줘갖고 시카파트를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침에 발라보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바르냐면요. 제가 원래 쓰던 비오템 아쿠아 수루스 수분크림이 다 떨어졌어요. 사러 갈 시간이 없다. 혼자 바쁜 척 끝장나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걸. 원래 이거 낮에 바르면 안 된다는 말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굴 전체에 바르면 안 된다는 말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없으니까 얘를 바르고 선베이스 발라야죠. 팁스틱. 나는 머리 이렇게 젖었다가 풀을 때가 제일 싫어요. 머리를 감으면 그냥 자동으로 탁 말라져서 나왔으면 좋겠어. 머리를 풀고 저는 여기에 메이크업 할 거 챙겨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이 순간 이 머리 제일 싫어요, 진짜. 얼굴에 붓고. 어쨌든 반대로 넘겨놓고 뒤집어진 것 좀 선베이스. 이거를 손에 짜고 나서 뚜껑을 닫고 바를 것인가 바르고 뚜껑을 닫을 것인가 딜레마. 기초를 이렇게 잘 쌓아주면 딱 선베이스 바를 때 기초에 피부의 쫀쫀함이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두터운 쫀쫀한 층을 만들어주는 1등 공신은 저는 에센스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에센스를 대충 바르고 수분크림 하나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에센스부터. 포어페셔널?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소리가 잠겼어요. 제가 여러분께 신고할 게 있습니다. 사실 홀리데이가 되면 여기저기 선물 오가는 거 이런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선물로 이것저것 많이 왔어요. 이번에 제가 맨날 포어페셔널 많이 써가지고 베네피트에서 포어페셔널이랑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거기 직원분도 제 영상을 되게 즐겨 보신다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손편지까지 쓰셔가지고 진짜 엄청 많이 보내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좀 새롭고 신기한 제품들이 많아서 저는 베네피트에 포어페셔널 말고는 그렇게 관심 없었거든요. 단델리온 이런 거 말고. 그래서 하나씩 차차 제가 설명서 다 읽었거든요. 써보면서
제가 써봤던 제품들하고 비교도 해보고 말씀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합니다. 방금 쓴 포어 패셔널은 제가 쓰던 거고요. 처음 보여드릴 제품은 이게 코렉터인 것 같아요. 컬러도 바비 브라운 코렉터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이렇게 붉은데 손등에 약간 덜어내고 되게 코렉터 색깔하고 부드러운데 코렉터보다 좀 촉촉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 코렉터하고 큰 차이는 모르겠고요. 컨실러로 가려지지 않는 거는 사실 코렉터를 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무난합니다. 제가 혼자서 한번 써보고 오늘 두 번째 쓰는 건데 엄마 소리 조금만 줄여줘. 그냥 딱 무난하다라고밖에 안 느껴지는데 더 덧붙여서 일부러 좋은 점, 일부러 나쁜 점을 얘기하진 않을게요. 컨실러 리넨. 제가 이걸 아프리카에서 처음 썼을 때는 되게 퍽퍽하고 색감이 너무 회색빛이라서 루나가 더 낫지 않나 했는데 코렉터를 발라놨으니까 이런 팟 타입의 좀 건조한 제형의 컨실러를 쓸 때에는 눈 밑에 수분, 에센스, 크림 이런 거 꼼꼼하게 바르고 아이크림도 좀 꼼꼼하게 발라줘야 올렸을 때 건조한 느낌이 안 나고 크림하고 섞이면서 쫀쫀하게 붙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런 컨실러를 크림하고 아예 섞어서 바르면 그건 또 너무 묽어져서 커버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밑에 기초 라인을 이렇게 탄탄하게 해주고 컨실러를 그 위에 얹듯이. 저 오늘은 손 네일하러 가요. 너무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맨날 집에서 했는데 거기에다 돈을 충전을 해놔갖고 써야 돼요. 또 혼자 할 때는 아트 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간 김에 아트 좀 해보려고. 오늘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샤 초보양 23호하고 바비 세럼 파드를 섞어보려고 해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얘네 둘 다 그렇게 딱히 단독으로는 제가 안 쓰는 제품인데 세럼 파드를 좀 많이 넣어서. 근데 미샤 초보양 비비가 굉장히 꾸덕해서 세럼 파드처럼 묽은 애랑 섞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실험이에요. 요새 살이 쪄가지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어제부터 먹는 양 조절하기 시작했으니까 두부 쉐이크를 필요하면 또 하고 그럴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 정도 쪘을 때 빼야 관리가 되지,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브러쉬는 제가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산지 조금 됐죠? 한두 달? 뭐 그렇게 엄청 좋다 뭐 이런 건 모르겠고 제가 메이크업을 계속 영상물을 어쨌든 만들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와 엄청 좋다 대박 이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쓴다 싶은? 쫀쫀한 제형하고 참 잘 맞네요. 제가 얘를 UHD하고 발랐었는데 UHD 자체가 커버력이 저한테 그렇게 만족감을 주질 못해서 이 브러쉬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가 싶었는데 좀 이렇게 꾸덕한 제형을 바르니까 굉장히 탄력감 있게 잘 발리는군요. 어쨌든 저처럼 피부 고민이 있다면 여드름, 홍조 그런 게 있으면 남들이 다 쓰는 혹은 백화점에서 권하는 대로 브러쉬나 이런 거 그냥 사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떤 바비 언니가 저는 풀커버리지 썼을 때 너무 뜨고 힘들더라고요 하니까 솜털이 많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되게 고맙기도 하면서 참 솔직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댓글에 어떤 분들은 풀커버리지를 뭐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도 써봤는데 뭐 어떻게 가볍게 쓰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브러쉬로 자기가 쓰고 있다 이렇게 언니가 쓰고 있다 이렇게 댓글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풀커버리지도 결국에는 스킬에 따라서 좋은 브러쉬로도 다시 저한테도 파운데이션 바르는데 괜찮은 그런 브러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그 제품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애착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제품으로 내 손 스킬을 변신을 시키느냐 아니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취향이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취향. 저 요새 스타벅스 음료수 쿠폰 모아요. 다이어리 큰 거 하얀 색깔 받으려고. 제가 다 사 먹는 건 아니고 저희 일요일날 화곡역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항상 근데 이 조합 되게 괜찮다. 세럼 파데만이 가진 그 색깔만으로는 제 피부 커버를 할 수가 없었는데 스타벅스 얘기 나중에 할게요. 굉장히 쫀쫀하게 미샤 초보양이랑 섞으니까 좋은데요. 근데 섞었을 때의 값은 정말 더블 알마니
레스팅 싱크가 진짜 빛을 발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럼 파데에 적당히 묽은 거를 활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초보형 비비가 약간 회색빛이 조금 돌잖아요. 그게 또 사람의 얼굴에 되게 잘 맞는 회색빛처럼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 잿빛이 조금 거슬렸는데 또 세럼 파데는 너무 또 뭐랄까 완전 스킨색 너무 베이지 아이보리 너무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약간 잿빛하고 섞이니까 참 좋네요. 조금 커버 덜 된 데는 이제 스펀지를 사용할게요. 브러쉬로 계속 하면 벗겨지니까 도구를 한번 바꿔서.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우리 교회 친구들하고 먹어요. 거의 매주 일요일 한 1시 반쯤 되면 스타벅스에 출몰하는 것 같아요. 출몰.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들이 먹은 것도 제 스탬프에 찍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모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음료 한 개인가? 먹으면 돼요. 아, 매우 글로시한 표현. 글로시는 펄이 들어있는 걸 글로시라 하나? 굉장히 촉촉한 표현. 그리고 제 얼굴 색감 보실 때에는 뒤에 벽지가 초록색이라서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서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원래 이 뒤에 색지도 참 중요한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합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투자하기가 그렇습니다. 얼굴에 살이나 뺍시다. 블러셔 먼저 올릴게요. 이 우버베이지. 홍조에게 참 효자템. 그리고 이 블러셔가 손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부분은 파운데이션이 아무래도 벗겨지면서 발려요. 근데 그 위에 다시 블러셔가 올라가는 거니까 벗겨질까봐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고르게 펼쳐지는데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저만의 생각. 그리고 중수 메이크업 제가 진짜 조심해서 편집을 하긴 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냥 보고 있는데 제가 제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뭐야 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멘트라도 잘 적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또 많이 기다리시는데 안 올려드리면 아프리카 아예 못 보시는 분들이 또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요새 아프리카는 그냥 좀 공지 안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주까지는 하드 포뮬라 이벤트 하고 있고 그냥 오시는 분들 한해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한지민 메이크업 해갖고 연주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되게 막 싸나운 메이크업이어갖고 불타는 고구마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파우더 처리해줄게요. 장난치기 참 재밌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생방송으로 화장에 꿀팁이 넘치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놀아요. 이렇게 해서 불타는 고구마를 좀 중화시키기. 뚜껑에 이렇게 해서 제가 어제 피카소 브러쉬 브랜드를 좀 들어가 봤거든요. 손바닥에 해야겠다. 살펴보는데 참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황에 맞게 되게 꼼꼼하게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인터넷으로 그냥 사기엔 좀 그렇고 매장에 직접 가서 만져보고 내가 그날 꽂히는 거 좀 사고 싶다. 그 플랫한 브러쉬 삼각존에 살짝 채워주는 거는 정말 매력적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파우더 브러쉬도 참 괜찮아요. 샀을 때 진짜 후회하시지 않을? 뭐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쇼호스트 같아. 그건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자니 참 아픈 느낌이 안 드는 브러쉬니까 저는 받은 제품이긴 하지만 쓰면 쓸수록 참 좋네요. 모질이 막대기가 엄청 간지가 난다거나 그립감이 막 엄청 좋다거나 그런 거보다 저는 브러쉬 그립감은 아직 그렇게 신경 안 써서 참 파우더 안 뭉치게 부드럽게 발리는 길이감이다? 느낌도 좋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받게 되는 제품도 참 많아지네요. 코 밑에. 자, 이제 진짜 오래 걸릴 눈썹의 차례입니다. 하드 포뮬라? 저한테 이메일들이 요새도 계속 사연들이 오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시험 중에 있으면 스트레스도 많고 뭐 여러모로 복잡하죠. 가족들의 압박도 있고. 근데 내용이 언니는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그런 거 같지 않다. 행복하고 싶다. 근데 이런 글이 그분뿐 아니라 행복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맨날 웃고 있으니까 저는 행복해 보이나 봐요. 근데 언니들 이거는 영상에서 나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은
아니 사람이 꼭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아야만 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행복하게 살면 좋죠.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나는 지금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죠 뭐. 꼭 막 그렇게 기뻐야 하고 꼭 막 그렇게 행복해야만 하고 웃지 않으면 안 되고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을 텐데 사람이 어두울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고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지. 내 모습이 지금 많이 안 웃고 있다고 해서 막 많이 웃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나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많이 웃고 그럴 필요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라는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라는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는 어쨌든 좋은 말만 해야 하고 웃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은 저의 필터링된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또 언니들이 저 배려해 주신다고 너무 힘들게 애쓰거나 뭐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도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전 또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원래 저를 통해서 남이 웃는 걸 좋아해요. 제가 망가져서 남이 웃길 수 있다면 약간 개그맨 마인드?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에 저는 피곤해도 웃어야 되고 그런 모습만 보시고 있으니까 아 유튜브는 참 행복해 보이나 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아닐 때 있죠. 어느 날은 이렇게 문득 생각할 때 아 나 참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닌 날도 있어요. 참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일부러 저의 삶에 있어서 감사한 것들을 일부러 떠올려요. 좀 많이 붉은 원더 드로잉 얘를 끝쪽에 사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행복한 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고 뭐 아니면 많은 거고 그냥 전 감사하려고 애 많이 써요. 남이 가진 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한없이 내가 작아지죠. 그리고 시험 중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이 시험에 대한 합격에 스트레스 주는 걸 되게 힘들어들 하시는데 브로우 마스카라? 그래서 수험생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고3 때. 물론 취업 준비, 공무원 준비랑 고3이랑 또 좀 다르겠지만 그냥 내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구나. 그냥 그렇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를 예를 들기가 참 좋으니까 유튜브를 예를 들자면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저에 대한 저는 참 감사하게 그래도 질타가 없어요. 너무 없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한테도 감사하고 또 그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 또 그래서 제가 더 조심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질타가 와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여러 의견이 오는 상황에 있잖아요. 제가 아이프라이머 근데 그냥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취미든 잡이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편하더라고요. 뭐 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하는 글들 뭐 오해도 많죠. 속상하다 생각하면 막 그럴 만한 글들도 많죠. 없을 수가 없죠. 사람인데. 근데 그게 속상하지 않은 게 내가 그런 평가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 유튜버라는 그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런갑다. 그래서 혹시 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험이라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그냥 그렇게 내가 지금 시험 보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는 물론 그게 쉽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위로가 안 된다. 반짝이는 꽃잎? 아니 뭐 근데 그렇게 사연을 주시는 분들도 저한테 위로해주세요, 답장해주세요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그냥 그렇게 이메일을 쓰면서 속이 후련해지고 날려버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이제 워낙 제 영상을 시험 준비 중이신 분들이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나 같은 사람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위로가 혹시나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또 취업이 돼도 저 아는 분 보면 40대인데도 승진하시기 위해서 뭐 시험 한자 시험도 보시고 엄청 노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는 게 이 정도 하면 이제 안정화돼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겠지라는 시점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빠를 보면 우리 아빠도 아직도 그러고 있고. 블론디 브라운? 이건 미미박스랑 콜라보 할 때 그때 그 직원분이 이제 막 이렇게 제품들 계속 만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회사 브랜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에 다니는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결국엔 회사 생활도 인간관계잖아요. 그 직원분들이랑 좀 막 친분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분이 좀 챙겨주신 제품 출시되기 전에 받았는데 이게 뚜껑이 까매가지고 약간 잊고 있었다가 어제 집으로 오기 전에 작업실에서 한번 이거저거 둘러보다가 골라왔어요. 근데 좀 웃기지 않아요? 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차분하고 진지한 척하면서 얘기하다가 생방송 가면은 정신 나간 애처럼 그러는 게 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제가 좀 약간 그냥 다이나믹한 그런 게 있나 봐요. 양면성. 총알 브러쉬로 살살 주황빛 조금 내주고 이쪽에도 이렇게 조금 서둘러야겠는데 근데 그런 노력하는 스트레스도 없으면 인생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고통 중에 노력이 있고 결실이 있을 때 진정한 뭔가 희열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성취감으로 살아가서 그러고 혼자 막 칭찬해주고 자랑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좀 그래요. 내가 말이야 이걸 이래 했거든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빠 장난친다고 우리 큰아드님 그러셨어요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그럼 아빠가 막 저 가시나가 막 이래요. 아니 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딸한테 가시나라고 하냐 막 이렇게도 그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렇지가 않은데 내가 아빠의 느낌을 아니까 잘했대요 막 이러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럼 또 막 저 가시나가 우리 아빠 어릴 때 참 무서웠거든요. 맨날 일하느라 피곤해서 저희랑 막 많이 놀아줄 수 있고 막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진짜 먹고 살기 바쁜 타입. 홀로 해야만 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이브닝 드레스? 요게 눈 앞머리에 되게 적절하더라고요. 너무 또 펄이 많아도 눈 앞머리에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적당히 핑크빛이 살짝 돌면서 괜찮아요. 그래서 왜 어릴 때 저도 아빠 진짜 무서워했는데 나이 먹고 서로를 진짜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저는 아빠가 설거지하는 모습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집안 분위기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많이 변하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모습 자체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김장할 때 김치 속을 버무려 줄 줄이야. 전 막 그런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근데 막 그랬다는 얘기 들으면 좀 웃기기도 하고 왜 우리 집안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지? 뭐 이런 집안도 꽤 많을걸요? 제가 그런 집안에서 커서 저는 되게 의존적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죠. 엄마가 굉장히 좀 의존적이다기보다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되게 추진력 있고 독립적이거든요. 아빠도 되게 추진력 있고 독립심이 강하시고 두 분 다 그러셔서 솔직히 많이 부딪히기도 했고 그래서 혹시 지금 10대, 한 20대 초반 분들이신 중에 부모님이 막 너무 무섭거나 부모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이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사연도 제가 좀 받아봐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나이 먹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면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더 친해지고. 아쿠아이즈? 저는 그게 경제적인 독립을 하면서 좀 더 커졌어요. 경제적인 독립을 하게 되니까 내 자유가 생기고 구애받는 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뭐 선물이라도 해줄 수 있고 경제적으로 표현을 할 때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게 다는 아닌데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내가 뭘 사주고 밥을 사주고 이런 것들이 마음의 표현이 되면서 굳이 어릴 때 말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해야만 그게 어릴 때는 표현이거나 뭐 그랬다면 뭘 그냥 밥 한 끼 같이 사 먹고 선물 하나 해주고 이런 걸로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면서 더 편해졌던 것 같아요. 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대목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모님께 물질로 표현하는 게 그 부분도 전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처음에 막 메드포 관리를 갔어요.
근데 우리 아빠 맨날 계속 먹기만 하면 빨딱빨딱 집에 가자 그러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람이 적응을 해야 된다고. 저번에 얼마 전에는 메드포 관리를 갔는데 동생이 이제 군대가 있으니까 셋이서 정말 미친 듯이 흡입을 하고 정말 미친 듯이 폭풍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보면서 좀 뭘 느꼈냐면 아, 외식도 자주 해야 그 환경에 적응이 되면서 이제는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가자 그러고 막 그랬던 것도 그 환경에 적응이 안 된 분들이 좀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 아, 그래서 더 좀 자주 정말 억지로라도 더 갈 필요가 있구나 싶었어요. 엄마랑 여행도 처음에는 막 어설프죠. 막 남들 하던 대로 여기저기 다 가야 되는 거 싶고 먹을 것도 다 먹어야 되나 싶고 그러다 체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나니까 아, 엄마와 나의 여행 스타일은 이래야만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들만의 스타일도 찾아가고 그렇게 나를 알아가고 가족을 알아가고 그런 것 같아요. 속초까지 가서 그 명물이라는 유명한 음식이라는 섭국 하나 안 먹고 와도 뭐 그냥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슈가 코랄? 제가 저번에 슈가 로즈라고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자막도 잘못 쓰고 슈가 코랄이에요. 슈가 로즈는 이치스킨에 있는 립 펜슬 컬러고 얘를 여기 언더에 넣어줄게요. 위에 조금만 라인 풀어줄게요. 얘가 M608 매트한 적색 브라운. 아이라이너 컬러가 조금 바뀌게 될 정도로 진하긴 한데 결국엔 이렇게 겹겹이 쌓아놓으면 나중에 지속력에서 하나씩 벗겨져 나갔을 때 끝까지 남아있으니까 그게 또 도움이 되죠. 오늘 펄 마음에 드네요. 눈 영역을 넓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잘 보이진 않지만 항상 이렇게 했을 모습을 보면서 마스카라? 얘가 참 깔끔하게 잘 되더라고요. 아, 제가 그 베네피트에서 무슨 롱래쉬? 뭐 그런 마스카라도 받았는데 그게 되게 컬링이 안 될 것 같고 내 스타일 아니겠다 하고 그냥 대충 써봤는데 이런 VDL 느낌처럼 잘 깨끗하게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마스카라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롱래쉬로 한번 해주고 볼륨으로 한번 더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터프루프 라인은 워터프루프이면서도 풍성하게 되는 건 저는 아직 잘 못 만나봐서 제가 제품을 다 모르니까 저는 우리 채널이 정보의 장처럼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되게 동호회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끝에를 그냥 이렇게 가로로 쳐줘야겠다. 저는 그런 동호회 약간 그냥 동호회 대표 같은 그냥 그 정도 느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아, 근데 이 마스카라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스모키 아이 마스카라. 마스카라도 되게 좋은데 다른 유명한 아이템들에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매장 언니의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남이 들 순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의 말이지만 약간 뭐 그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근데 이 스모키 아이 마스카라는 정말 풍성하면서 꼼꼼하게 쫙쫙 발리더라고요. 예쁘게 뭉친다 할까? 저는 뭉치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이건 샘플이라 가지고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이렇게 마스카라도 관찰할 수 있게 되다니 그래도 아직도 관찰하는 정도예요. 그냥 내 맘에 드는 거 선별하는 정도. 메이크업의 꽃은 속눈썹이 아닌가. 인조 속눈썹. 쉐딩? 많이는 아니어도 살짝 눈 앞머리만 돌려주고 저는 코가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여기 옆에만 살짝 세워주고 이건 근데 그냥 잘 안 보여도 제가 하다 그냥 멈추거든요. 괜히 보이도록 하면은 너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냥 이 정도만 하고 턱은 그냥 냅둘까? 아, 어쩌지? 그냥 살짝 해주죠 뭐. 이거 바비브라운 브러쉬인데 얘가 유독 털이 좀 되게 잘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브러쉬가 털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코를 세우려면 하이라이터 코파카바나. 쉐딩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쉐딩과 노즈 쉐딩과 하이라이터가 만났을 때 진짜 컨투어링 효과가 나는 듯. 컨투어링과 쉐딩의 단어의 뜻은 잘 모르겠지만 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좀 해주고 여기 좀 해주고 여기 좀 해주고. 재밌네요. 오늘 피부 상태 되게 안 좋았는데 세럼 파데랑 미샤 초보형 피부 조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엄청 어둡고 되게 밝은 파데 이렇게 섞었는데 요새는 제 피부보다 조금 밝은 파데, 제 피부보다 정말 조금 어두운 파운데이션 이러니까 얼굴 톤이 더 균일하게 제 얼굴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립은 다크 슈프림 어반 베이지. 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촉감, 향,
질감 다 너무 좋아요. 근데 바르고 나서 음빠음빠 하면 안 돼요. 너무 끈적여서 풀립을 하고 이렇게 적당한 누드톤. 이렇게 좀 색감이 전체적으로 빠진 듯한 느낌이 여리여리하고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모르는 남자들이 본다면 이 화장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왜 단순하게 좀 화장이 진하면 오래 걸릴 법 하겠다 하고 화장이 좀 연하면 금방 했을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을 전혀 모르는 남자들이 볼 때 머리는 만질 시간이 없어서 모로칸 오일을 그냥 가볍게 끝에만 머리를 좀 만져주면 좋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하면 제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내일도 하고 그러고 올게요. 시계나 차야지. 이렇게 하고 전 진짜 나갑니다. 엔딩!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